6월 한 달 동안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불 피해지에서 인공보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림 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산불 피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이 논란을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산불 피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나무 폐기 현장 취재했다고 하죠?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의 한 마을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인근 산림에서 나무 베기가 잦아졌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 나무를 잘라내는 모두베기는 인공 복원을 하는 산림에서 진행하는 작업인데요.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방식이 산림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인공 복원을 하는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자연 복원이 여전히 요원해지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내용을 다룬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한 시골 마을. 지난 3월 울진에서 시작돼 10일 동안 축구장 2만 9천여 개 면적을 태운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장현칠 씨는 산불은 진화됐지만 요즘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어떤 데 가보면 진짜 막 눈물 난다니까요. 내 다시 벌목하고 막 완전히 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다 그러는데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곳곳 심상치 않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현장 주변에는 나무를 베어준다는 현수막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벌목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차를 타고 10분가량 산불 피해지 쪽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포탄에 맞은 것처럼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숲이 나타나는데요. 굴착기와 트럭이 베어낸 소나무를 분주히 옮겨 한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런데 나무 제거가 나무 제거 산불도 사와지고 아니 비행기는 나무 제거까지가요. 해당 작업이 문제는 없는 건지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긴급 벌채는 아니고 산지우분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산불 피해가 안 된 곳이면 저희가 존치 지역으로 놔두고 산불 피해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거든요. 현행 산림자원법을 보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벌채가 가능한 상황. 피해 지역의 산 주인들은 벌채가 이뤄져야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인공조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을 생각하는 거지 소득을 생각지 않고 자산세부를 줘가면서 세금 내가면서 그 상대 땅 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는 어떤 그 대가를 국가에서 지불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조림이 진행되다 보니 벌목 조림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조림 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6개 항목을 합쳐 1헥타르당 983만 원. 이 가운데 보통 조림업체가 산 주인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1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계속 베고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라고 하죠. 계속 솎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산불이 있을 때는 일종의 산불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연복원을 결정한 산 주인에게도 마땅한 보상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숲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공조림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또는 벌채하는 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숲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지난달 산불 피해지 복원계획 수립 이전에 벌채를 진행하는 사유림의 경우 조림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대형 산불.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연복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낸 면적이 굉장히 상당해 보이는데요. 지금 울진에서 이렇게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울진군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산불 피해지 가운데 현재 모두배기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총 10곳으로 면적은 24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35개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서 화면에 잡힌 곳은 14헥타르 정도 됩니다. 보셨다시피 이 벌목 업체와 산 주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이 벌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일부는 산림이 훼손되는 모습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 산림 복원 방식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산 주인과 벌목업체 입장이 첨예해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 복원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 그리고 생태 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 보전,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산불 피해지 사유림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유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자연복원을 선택하는 산주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산불 피해지에 적용하도록 법을 준용을 해서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월간 요있죠. 내일 환경과 관련된 마지막 보도가 예정돼 있죠? 네, 내일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나오는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두루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내일 보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